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착각을 합니다. 젊을 때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졌다고 하지만 진실은 반대입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인생은 점점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나이 들수록 사람이 더 피곤해질까요? 몸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기억력이 떨어져서도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여전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2000년 전 이미 이 문제를 정확히 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지 않다. 우리가 낭비할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낭비는 돈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감정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남아돕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도 며칠이면 회복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는 다릅니다. 감정 하나가 몸으로 내려옵니다. 잠이 깨고 소화가 안 되고 괜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이니까. 괜히 사이 틀어지면 이 나이에 정 만들 필요 있나. 세네카는 이 말을 가장 위험한 변명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오직 남의 시선만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당신의 하루를 가장 많이 소모시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계속 신경 쓰이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세네카는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하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사람과 시끄러운 사람은 절대 같지 않다고. 중요한 사람은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사람은 당신이 아무 말 안 해도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평생 착하게 사는 법만 배웠습니다. 참는 법, 양보하는 법, 분위기 망치지 않는 법. 그런데 이상합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노년에 더 외롭습니다. 왜일까요? 평생 자기 인생을 뒤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이런 삶을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다 자기 자신에게는 끝내 필요 없는 사람이 된 삶.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당연하게 씁니다. 당신의 감정을 설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이 힘들 땐 항상 바쁩니다. 이런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자기 학대입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모든 말에 대답할 필요는 없다. 모든 관계에 에너지를 쓸 의무도 없다. 이 말은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노후 철학입니다. 중년 이후의 인생은 확장이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사람을 늘리는 시기가 아니라 사람을 가려내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나이에 사람을 정리해도 되나요? 세네카는 이렇게 답합니다. 늦은 건 사람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되찾지 않는 것이다. 거리 두기는 배신이 아닙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설명하지 않는 선택은 무례가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이제 인생 후반전입니다. 더 잘 보이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더 이해받으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은 인생은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편안해지는 시간입니다. 세네카는 노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적게 만나되 깊게 살고 조용히 생각하되 단단해져라.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소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신경 쓰는 순간 당신은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짧아서 아까운 게 아닙니다. 함부로 써서 아까운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당신의 시간, 당신의 감정, 당신의 노후를 쓰지 마십시오. 그 선택 하나로 인생은 조용히 다시 당신의 것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야 할까요? 세네카는 그 기준을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편안해지는가, 아니면 설명하느라 지쳐 있는가. 중요한 사람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애써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당신을 계속 시험합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하라 하고 왜 그렇게 느끼는지 납득시키라 합니다. 그 순간 관계는 이미 기울어 있습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설명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자연스러운 관계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오래 본 사이인데요. 예전엔 안 그랬어요. 세네카는 과거의 인생을 묶어두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은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변한 관계를 억지로 붙잡는 순간 고통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서 계속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관계로 가득 찬 피로입니다. 사람이 많아도 마음이 쉴 곳이 없으면 그건 외로움보다 더 위험합니다. 세네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독을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한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과 친해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생 밖에서만 답을 찾았습니다.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 했고 관계 속에서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으로 갈수록 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세네카는 이걸 인생의 방향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삶의 기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나를 평온하게 만드는가, 누가 나를 찾는가가 아니라 누가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가. 이 기준 하나만 세워도 관계는 절반 이상 정리됩니다. 혹시 이런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줄이면 나 혼자 남는 건 아닐까? 세네카는 이 두려움을 정확히 짚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역할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늘 좋은 사람, 늘 이해하는 사람, 늘 참는 사람. 그 역할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자기 인생이 시작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건 차갑게 사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사는 것입니다. 감정을 아끼고 시간을 지키고 남은 인생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세네카는 이걸 품위라고 불렀습니다. 노후의 품위는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위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신경 쓰지 않느냐에서 나옵니다. 모든 일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모든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모든 관계를 인생의 중심에 두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도 당신의 에너지를 조용히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당신의 남은 시간을 쓸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세네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생은 아끼는 자의 것이지 참는 자의 것이 아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삶은 조금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비로소 자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중년 이후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며 살기엔 너무 많은 시간을 이미 살아왔습니다. 남은 인생은 선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선별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생을 쓰지 마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다시 당신의 손으로 돌아옵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늦지 않게.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당신은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오래 살아왔는가? 남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였는지. 세네카는 인생을 하루하루 빌려 쓰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빌린 시간을 남의 감정에 저당 잡히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젊을 때 많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부모로, 자식으로, 직장인으로, 친구로. 그 역할이 우리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역할이 줄어드는 시기가 아니라 본 모습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가 나를 좋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부끄럽지 않게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동안 정작 당신 자신은 늘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평온을 먼저 두십시오. 당신의 건강을 먼저 두십시오. 당신의 남은 시간을 먼저 두십시오.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은 오직 당신만이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지배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한다. 남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 모든 문제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것, 불필요한 관계에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노년의 단단함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고요함을 만듭니다. 사람이 줄어들수록 고요는 깊어지고 고요가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이 선명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많아서 외로웠다는 것을, 이제는 사람이 적어도 충분하다는 것을, 중요한 사람은 많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사람이어도 당신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는 반드시 당신 자신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타인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정리하는 일은 타인을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초대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쓸데없는 소음이 사라질 때 그 자리에 평온이 자리 잡습니다. 그 평온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조금 더 가볍게 숨쉬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조금 더 진짜로 살게 됩니다. 세네카가 말한 노년의 철학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덜 반응하고, 덜 소모하고, 더 깊어지는 삶. 이것이 인생 후반전의 품격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건 차가움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입니다. 당신의 남은 계절을 아끼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허락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아무에게나 드나들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귀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노후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생을 쓰지 마십시오. 그 대신 당신을 조용히 지켜주는 것들에 쓰십시오. 건강, 고요, 사유, 그리고 자기 자신. 그렇게 살 때 노년은 줄어드는 시간이 아니라 깊어지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다시 당신의 손에 쥐십시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단단해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조용한 선택이 하나씩 쌓이면서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한번 참지 않는 선택, 내일은 괜히 설명하지 않는 선택, 모레는 불편한 관계에 거리를 두는 선택. 그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노년을 지켜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배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배려하는 법은 배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면 미안해지고, 누군가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면 스스로를 나쁜 사람처럼 느낍니다. 세네카는 이 감정을 가장 교묘한 속박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을 실망시키는 두려움이 결국 자기 자신을 배신하게 만든다고.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단 한 사람, 자기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십시오. 노년은 사람이 떠나는 시간이 아니라 본질이 남는 시간입니다. 시끄러운 말은 사라지고, 과장된 관계는 정리되고, 결국 조용한 진실만 남습니다. 그 진실은 단순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시간을 썼는가, 당신이 어디에 마음을 썼는가, 그것이 당신의 삶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지 마십시오. 열어야 할 사람과 지켜야 할 사람을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지켜야 할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세네카는 평온을 가장 큰 부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어도 평온이 없으면 빈곤하고, 재산이 적어도 평온이 있으면 풍요롭다고. 당신의 평온은 관계 속에서 깎여 나갑니다. 불필요한 비교, 쓸데없는 오해, 끝없는 설명, 이것들이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마모시킵니다. 이제는 마음을 아껴야 합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하루를 내어주지 말고, 누군가의 무례함에 밤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람은 당신을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그 안심이 당신을 살게 합니다. 노년의 힘은 강함이 아니라 선별입니다. 모든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모든 논쟁에 끼어들지 않고,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깊어지는 삶입니다. 젊을 때는 인정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평온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확장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정리가 중요합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불필요한 연락, 불필요한 모임, 불필요한 설명, 조금씩 덜어내십시오. 덜어낼수록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사람, 진짜 관계, 진짜 나, 그 세 가지가 남으면 충분합니다. 세네카는 삶의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삶을 자기 기준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치를 덜 보고,
남의 기대를 덜 따르고 자기 안의 기준을 더 따랐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덜 반응하십시오. 오늘 한 관계에서 조금 물러나십시오. 오늘 한 번쯤 자기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인생 후반전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평온하게 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당신의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그 대신 조용히 당신을 지켜주는 것들에 쓰십시오. 햇살, 산책, 책 한 권, 깊은 숨, 그리고 편안한 사람. 한 명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남은 시간은 경쟁의 시간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은 증명의 시간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삶을 마무리해 가십시오. 그 과정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가볍게 하십시오. 덜어내고 정리하고 선별하십시오. 그 끝에 남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이 당신의 남은 계절을 지켜줄 것입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남았습니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정리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감정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 남의 평가, 남의 말, 그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너무 큰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는 남의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잃고 있다. 이 말은 조금 아프지만 정확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내 하루를 맡기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됩니다. 손님처럼 살면 언제나 불안합니다. 눈치를 보고 분위기를 맞추고 상처를 삼키고 끝내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하지만 노년은 참는 힘으로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노년은 내 마음을 아끼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상처를 키우지 마십시오. 서운함을 오래 붙잡지 마십시오. 억울함을 되새기지 마십시오. 그 감정은 정의를 세워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밥만 빼앗아 갈 뿐입니다. 세네카는 불행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에 마음을 쓰는 상태, 필요 없는 말에 흔들리는 상태, 필요 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상태. 반대로 행복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것, 그 단순함이 노년을 살려냅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관계가 내 삶을 더 낫게 만드는가? 이 대화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가? 이 사람이 내 시간을 존중하는가? 하나라도 아니라면 그건 정리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정리의 방식은 싸움이 아닙니다. 조용한 거리두기입니다. 부드러운 침묵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단호함입니다. 그 단호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품위입니다. 노년의 품위는 소리 없는 선택에서 나옵니다. 이제 당신은 남에게 보이는 삶이 아니라 자기에게 편안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해보십시오. 전화 한 통을 줄여보십시오. 모임 하나를 덜어보십시오.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흘려보십시오. 그렇게 하루가 가벼워지고 마음이 정돈되고 삶이 단순해지면 어느 날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이었지. 그리고 그 순간이 세네카가 말한 진짜 자유입니다. 남은 계절은 소란이 아니라 평온으로 채우십시오. 남은 시간은 불필요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쓰십시오. 그게 후회 없는 노후의 가장 현실적인 철학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당신은 이미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깨닫는 순간부터 인생은 조금씩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 번만 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을 가장 소모시키는 사람은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그 질문에 정직해지는 순간 당신은 자기 삶을 되찾을 준비가 됩니다. 세네카는 삶을 바꾸는 힘이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답장을 조금 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모임을 한 번쯤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불편한 말엔 웃어넘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싫다고 말할 때 그 마음 편을 들어주십시오. 그게 인생 후반전의 가장 큰 용기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멀리하는 건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당신의 시간을 지키는 일입니다. 남은 계절은 더 많이 애쓰는 계절이 아니라 더 조용히 단단해지는 계절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을 당신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정리하는 건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평온은 사치가 아니라 의무다. 왜냐하면 평온이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면 남은 인생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선택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사람,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 사람, 정 많은 관계가 아니라 존중이 남아있는 관계. 이렇게 기준을 바꾸면 인생은 이상하게도 더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단순해진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전화가 줄어든 만큼 잠이 깊어지고 만남이 줄어든 만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때 당신은 처음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편안해도 되는 사람이었구나. 이 편안함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남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힘, 남을 만족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는 능력. 그 능력은 오늘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만 연습하십시오. 지금 이 감정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안 된다면 놓아도 됩니다. 놓는 순간 당신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집니다.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평온이 되고 그 평온이 남은 계절을 지켜줄 겁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노후를 조용히 지켜주는 현실적인 지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